존경하는 동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충남의 민선 8기 첫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힘센 충남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충남이 나아가야 할 큰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충남 도정의 체질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주축이 되겠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함께 키워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독대하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문제, 또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논산 이전, 충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그리고 충남지역 공약의 신속한 추진, 디스플레이와 수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는 협력관계를 맺고 도로, 철도, 산단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로 경기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 합동 추진단을 발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서산 AB지구 100만 평에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현대건설 및 서산시와 합의했습니다. 현금성 사업들을 농업인 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23만 명, 1,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 연금제 등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 재정은 강화하고 민간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으며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수출 1,00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기업 35개사와 외투 기업 9개사로부터 총 2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4,995개의 미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넘어섰고 대전 당진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대형 프로젝트들도 추진 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육사 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충남 도정과 함께 육사 이전의 정당성을 널리 알렸고 아산 시민과 도민들은 하나가 되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총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령 해양보드 박람회와 계룡 세계군문화 엑스포에 방문했으며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도 유치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충남 도정은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촌 구조와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에이베이 메가시티는 경제,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성안축축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로 유치하겠습니다. 국제해양 매점 관광벨트 구축,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명품 충남을 의한 미래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홍해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충남은 탄소 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 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제한 사업과 시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석탄 화력 폐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 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선정을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2023년부터 수소 배관, 연구소 구축 등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수소 생산 시설과 그린수소 전문 연구센터, 청정수소 시험 평가센터, 당진항 수소 부두도 차근차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비례차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고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호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저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창안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우리의 확고한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우리는 2022년 민선 8기 첫 발을 내딛었고 오늘 다시금 2023년에 다부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들은 도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약속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성심을 모아 민선 8기 충남 도정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언론인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그 탁자 앞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마이크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입출청의 이종일 기자님. 시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방향성 그리고 이 기관은 꼭 필요한데 반대로 이 기관은 좀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육사의 논산 이전이라든지 다른 공약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처럼 정부가 사실상 뭐 공약 파기라든지 공모 전환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경우에 어쨌든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금 용역이 거의 이제 경영 실마 진단 이제 이 용역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설립 취지라든가 아니면 역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고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산하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하지만은 같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 한 부서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관으로 따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그런 업무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통폐합을 통해서 산하기관들의 그런 그 후수정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 뜻이고요. 그리고 또 영역 결과도 저 1차, 2차 과정을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제 생각과 큰 뜻에서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해 과정 같은 경우 또 보고대회 같은 경우를 끝내고 난 다음에 1월 초선되기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최종 산하기관 구조 이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도민들께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지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공약들이 전체가 이 로드맵이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것이 뭔가 빠졌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디다든가 하면은 지지부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단 정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부분 또 제가 공약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충남도지사 김태현이 지켜내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찰대학교 그 병원 분원 문제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언론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 공약을 공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에도 정확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한테도 제가 먼저 전화를 지금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이 이 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전달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얘기가 맞다고 동의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뭐 2, 3일 안에 결정되는, 한두 달 안에 결정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언론인들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육사 이전 문제도 반드시 관철해낼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신화일보의 김기록 기자님. 시장님이 지난 국제를 한 그 고정수 평가를 보면 A 플러스를 줘도 이제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진짜 훌륭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만 내년도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 인사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구성해요. 최근 공무원수가 한참 남은 도청 간부가 뭐 인재개발원장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병태를 하겠다 하는 예? 인재개발원장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병태를 하겠다는 이게 말이 지금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직기관이 엄청 회의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가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최근 이제 그 공직기관과 관련해가지고 전남 하순부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일하지 않는 공직자를 추방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서 지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공무원들은 도민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라는 것은 잘해야 중간 정도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3대수 안에 들어있다. 기간은 또 그 집에서 또 다 채웠다. 기본 그런 기준 기간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러면 이 사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그 인사 대상자가 그 직책에 얼마나 맞느냐. 모든 사람들은 특색과 특장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관리형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그런 역할이 많은 그런 부서에 그런 직책을 맡기는 게 낫고, 그리고 또 아주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그런 일을 뭔가 만들어내고 창의력이 더 다른 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특장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또 부서에 또 역할을 맡기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인사의 그런 소위 인사가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요즘 이 KBS라는 말도 좀 들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제가 구주고등학교를 나왔다 해서 구주고등학교. B는 제가 고려 국회를 나왔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S는 서천의 S. 그래서 KBS들이 약지러지 않을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는 얘기고, 저는 항시 귀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오늘 지금 기자회견을 보고 있겠지만은 저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기보다도 그 직책에 누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사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도정에 대한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누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또 세 번째는 아무리 그런 그 연구사회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30% 정도는 그 신진발탁이라든가 아니면 능력 위주의 그런 발탁을 통해서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디트뉴스의 황재동 기자님. 네, 디트뉴스 황재동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이 9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뭐 국회에서 실용 합격은 안 됐지만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기로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제 예산 회의가 들었으면서 무상급식비나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비 등 교육 총괄에 불혈 포함도 있었던 게 또 사실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보수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 상황으로도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가선인 시군일 때 예산 부서에서 내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한 2,500억 정도 증액된 그런 계획을 제가 보고를 해서 어떻게 2,500억 정도 어떻게 증액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적어도 1조 목표 가까이를 세워라 라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뭐 7월달 가까이가 됐으니까 정부 안이 거의 눈급이 그려진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좀 크게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또 이 여건 환경이 또 기축재정으로 정부에서 이 예산 편성의 그런 이 방향이 정해지는 바람에 더 이 환경 여건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안과 그리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지만은 일단 지금 마무리 과정까지 들여다 보면은 지금 9조 원 목표는 이미 달성이 지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조는 전체적인 그런 증액 규모는 1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7-8천억 정도는 증액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상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 보고를 하겠지만은 이번에 그 내부적인 성과는 신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었다. 예산 확보를 했다. 신사업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신사업들을 넣으면 이번에 뭐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몇 억 정도 제 처음에 들어가지만은 그 예산 규모는 사업 규모는 400억, 500억짜리 이런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목표에 또 근접을 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급식 문제하고 사립유치원 문제에는 보니까 지금 정확한 그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략 부산급식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1년에 한 2,8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급식비가 한 반 가까이 1,400억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한 1,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운영비가 이렇게 이제 예산이 지금 푸시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50대 50이라 해가지고 부산급식비 1,400억 정도는 충분히 부담하겠다 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1,400억 가까이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민선 7기 마지막 회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 실무진들한테 좀 파악을 좀 해라 하다 보니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됐냐면,
그 인건비 1,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1,200억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1,4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도교육청은 그 운영비 한 200억 정도 가까이만 부담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 해서 조정을 해서 약 한 700억 내게 800억 가까이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들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중앙 정부에서 미루는 그러한 그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갖고는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의 그런 지원 문제는 조례도 만들고 또 협의도 하고 하면서 했다.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립유치원은 이 업무 분장 사무가 이 교육부, 교육청 사무로 되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그런 그 업무로 사무 분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무통합이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도 이 표준 도의역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도 또 우리가 20%를 지원하고 양쪽에 우리 충남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교육청에서는 민간 어린이집한테는 일원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1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우리 충남은 거의 50대 50 정도. 그런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3세에서 5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갔다고 그래서 학부모가 10만 원씩 부담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가게 됐다고 해서 거기는 전액 보육비가 무상입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장이 사립유치원은 충남도 교육청에 있다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은 전체 표준 보육에서 이달되는 이 차액 보육료를 전체 도교육청에서 맡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충남도에서 전부 맡겠다. 이게 올바른 지금 유무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교육감님하고 정치 오창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갈등이다 보다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안전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투데이 충남 이지용 기자님. 가급적이면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지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사님이 도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면서 정부 설교하시면서 간혹 이제 식사를 두시라고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씩만 하라니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시작하시면서 100일 과제로 8개의 중점 과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도전 과제 35건을 내놨는데 제가 요즘 보는 바로는 100일 과제에서 8건에 대해서 100%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성과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도요, 제가 그 15, 16년 전에 그 충남 도정에 참여해서 전국 부지사로 참여해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부지사 하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항시 다시 한번 그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선출직의 그런 임기가 보장된 그런 그 직책에게 부여된다면 저는 임기가 4년이라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그 사람의 그 평가가 끝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첫째는 이 공약과 약속들을 한 부분들을 세팅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께서 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제가 모든 부분들을 좀 챙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저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될 우리 실국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특장과 그 다음에 어느 직책에 맞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서로 느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내지 1년 안에 그 사람의 그런 도의사의 그런 평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고 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끝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조금 애드비 엉킨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선 7기의 그런 도정을 계승을 하면서도 뭔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 뭔가 넘겨야 될 그런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가 좀 끝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높이 그래도 좋은 점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프리존의 박성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프리존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질문의 연장선으로 그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맞물린 정기 인사에 이제 좀 관심이 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공,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등의 새로운 실국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정기 인사인 만큼 앞으로의 민선 8기 국정 방향이 가장 뚜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경제실 같은 경우는 이제 2급의 그런 실장이 맡게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경험과 이 업무를 본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 이쪽은 우리나라의 우리 도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을 해내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산업경제실은 뭔가 좀 융통성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 산업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숙지를 하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런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지만은 또 지금 재난안전, 자치행정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는 좀 관리적인 그런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안전 이런 거 더 한번 두드리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2급의 그런 가부라고 하더라도 이 두 군데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다른 실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과장이나 이런 간부들 또 그게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의 김성모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입니다. 어디 계시죠? 예. 네, 다름이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충남도에서는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혁신도시에 대한 별다른 그 로드맵이 나오지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대응해 나가실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제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일 건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어떤 방법을, 어떤 노력을 갖고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로드맵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저는 벌써 이런 그 로드맵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지만은 대통령께도 제가 독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업무를 보는 국가운영 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했고요.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도 강력하게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그 로드맵이 정해지면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는 크게 저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관련 이 업무를 보는 이 장들을 만나서 그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은 지금 기존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되는 그런 데에는 지금 평균 한 7, 8개씩 다 지금 그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한 2년 동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정부한테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늦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줘서 다른 기존 혁신도시가 7, 8개 공공기관 이전한 것처럼 우리한테 먼저 7, 8개를 선정을 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혁신도시들한테 배분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하는 강하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과 그 관련 부수장들이 다 제 얘기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드맵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로드맵도 정해지면 저희 그 도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그 한겨레 신문의 송인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겨레 송인걸입니다. 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관점을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네. 드립니다. 경찰병원 유치, 분원 유치를 이루시면서 굉장히 속에 있는 속내를 하고 드러내셨는데 공약 사업을 공문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입장을 여러분처럼 필요하신 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공약 사업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서횡단철도, 성완종축장 문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죠. 이게 사실은 국가균형 발전하고 최강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한데 지금 여기 오늘 자료에 보면은 대통령 국대를 통해서 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한 것은 10월 18일입니다. 지금 2달이 지났거든요.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로드맵 결정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용산이나 정치권하고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권에 대한. 근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0월 18일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새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충남의 입장 또 충남 도민 뭐 서명받아서 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자신과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요. 그리고 10월 18일이면은 이 저기 도서횡단철도 이런 부분들도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첫째는 5년 동안 공약을 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첫째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국가 전체적인 그 틀 속에서의 쉽지 않은 그런 난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월 달에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타 지역도 지금 공약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건드리지를 않았잖아요. 그 속에서 충남만 빠졌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 국가 공약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만약 포함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국정에 참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이 SOC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첫째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 이 장기적인 이 계획에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계획이 넣지 않고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한두 개 정도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아마 앞으로 결정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OC 인프라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치의학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병원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SOC 인프라하고 또 다른 그런 면이고 똑같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제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정하면 반드시 저는 그 과정 속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큰 거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통령 공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그런 의지나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의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함께 이제 움직이는 속에서 우리 지역 공약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제가 공약을 했던 이런 부분들과 또 대통령이 공약한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이 자신감을 또 많이 얻은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YTN의 이문석 기자님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문석 기자님하고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의무화 문제에 관련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감정협의회가 열려서 내일 아마 마스크 의무화 관련해 조정안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걸 보고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의무화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한 명으로서 만약에 그 내일 발표해서 이번 이후에 해제를 한다 혹은 그 해제 시점이 명확히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2월 중에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를 추가해서 먼저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마스크 의무화가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안이 저는 나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그리고 제가 뭐 2, 3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통화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근데 문제는 이 마스크 의무화 이 부분을 마스크 해제 이 부분을 왜 제가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9월달에 언더투연합 회의 때문에 뉴욕에 다녀왔고 그 이후로 외자 유치 때문에 10월달에 유럽의 5개 나라를 갔다 왔고 그 이후로 세계 대학생 연기대 유치 문제 때문에 벨기에를 거쳐서 한 군데를 다니고 그래서 총 유럽도 6, 7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외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은 한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연구조사 나온 부분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 마스크가 언어 발달, 그 다음에 폐적 발달 이런 이 발달 장애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한번 마스크 해제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마스크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사실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쓴다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음으로 해가지고의 그런 문제점이나 장단점,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않으면 그러면 너는 1월달에 해제할 것이다. 그 부분은 한 달 정도라 이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 중앙정부와 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장기적이라면 또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은 한 달 정도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충청투데이 김종국 기자님.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포 관련이고요. 병원 새롭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아직 대학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어렵게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지사님 이 기회에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충남 부지사 할 때 이제 이 내포가 도시계획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내포에 대학 부지도 있고 또 이 대학 부속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종합병원 부지도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내포에 이제 10년 이제 이전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의 종합병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구상을 갖고 제가 도지사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이미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5월 11일 날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명지의료재단이라는 데하고 대학병원 유치를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학의 그런 그러니까 종합병원 부지는 또
이 아파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거기보다는 대학교가 들어야 될 그런 부지를 일단 1만 평 안에 들어오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제가 이게 적절하지 않고 이거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첫째는 6월 1일 날 이 의사 선거인데 5월 11일 날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 5번, 그다음에 잔금에서 7번의 그런 이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졌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한 텀당 6개월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1일 날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지난 25년 5월 11일 날 이제 토지 매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토지 매매가 끝난다면은 그 뒤로 최하 아무리 안 걸리더라도 최소로 줄이더라도 1년 가까이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삽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낸 것은 명지의료재단이 어떤 재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병원을 줬을 때 제대로 우리 도민들의 그런 의료 서비스의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하고 또 진단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와 또 보건복지실장도 보내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겪고 한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며칠 전에 우리 명지의료재단 아래 이사장, 원장, 그 다음에 관련 핵심 임원들이 함께 와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병원에 대해서 PT도 하고 또 입장도 밝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3년 동안 매매 기간 3년 동안 매매 기간을 1년 안으로 줄일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었고 또 1년 안에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1년 안에 인허가 문제를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1년 후에 모든 부분이 끝나면은 인허가까지 끝나고 또 이 토지 매매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면은 착공을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년 10월 달까지 매매와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MOA를 체결을 하고 내후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지면은 한 2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2026년도 앞으로 한 3년 몇 개월 정도 남았죠. 3년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병원을 개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 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이 구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나 이런 구도 합의 이루어지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초에 다음 달 1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하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또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님 이렇게 2분 정도 더 받고 질의응답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김정원 기자님 해주십시오. 네,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입니다. 벌써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저는 교육감 직선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제안을 해서 아마 교육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 지사님께서 런닝메이트 차기 선거에서 시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런닝메이트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저는 좀 뭔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효율적이냐 할 때 저는 시도지사하고의 그런 러닝메이트 제도로 도입이 돼서 교육부지사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이게 교육 예산은 그냥 하늘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그 부분도 도정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교육 대상자들한테만 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그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 간의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의 그런 입장은 도민이고 또 이 도정과 같이 밀접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정책적인 그런 측면도 이 도지사와 이 교지사가 교육감이 이 교육적인 철학도 같이 일치하고 그 철학과 소신을 도민들께 런닝메이트를 통해서 도민들께 심판을 받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로 교육 정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그런 철학과 소신이 일치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접근이 저는 이 접근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제 이 법에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순이 많거든요. 모순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군의원 같은 경우,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든요. 중선거구제를.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중대선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건 동네 대표를 뽑는 건데. 오히려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그런 국정을 다루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뽑아도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동네 대표를,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시의원, 군의원들을 중대선거구제를 뽑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때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이해득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같이 합니다. 예, 끝으로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배고프신 것 같은데 다음에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질문 더 이상 특별히 꼭 해야 될 분 있으면 한 분만 제가 질문 받고. 그러면 제가 하죠. 네. 동아일보 이기진입니다. 지금 오늘 신통년 기자에게 자료를 보니까 저는 관광이라는 글자가 몇 군데나 들어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4세트 정도 있는데 대부분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엊그제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좀 놀러 가다가 요즘은 다 서해안 쪽으로 많이 와요. 서울에서 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겨울에 먹거리도 많고 또 숙박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그래도 응대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관광 발전 추세를 보면 연계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테마형 식사를 보면 강원도 쪽은 고성 강릉 그리고 경기도 쪽은 강화도 부천 이런 식이거든요. 경상도 포항 울산 이런 식으로 붙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시군별로 독자적인 관광 프로그램 또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인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때 보령 워드 박람회 할 때 보면
보령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특히 이제 그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부여하고 궁지는 동시에 열리는데 셔틀버스 한 대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관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연계관광에 대한 연습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남관광문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전시 대전관광문화도 현재 직원들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인천은 150명 정도 되는데 충남관광문화는 그나마 뒤늦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글자 한자 말씀 한마디 뭐 틀린 거 없이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을 관광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연계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특장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충남 서천서부터 당진까지 서해안 일대는 서해안의 그 해양 관광이 국제적인 벨트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륙은 내륙대로 또 연계를 하고 그래서 내륙과 또 이 해양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지금 공주하고 그 부여 같은 경우도 이 백제의 고두잖아요. 백제의 고두인데 거기서 그 관광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백제의 고두인데 머무르더라도 현대판의 호텔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옥의 그런 그 뭐 민박이 됐든 한옥의 호텔이 됐든 이런 데 쉽게 머무를 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옥마을 이 부분 추진하는 과정도 보니까 충남도가 10몇 년 동안에 이제 매칭 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데 35%가를 문화재청이 지원하고 15%를 이제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한 4.5% 이 정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 넘게를 또 이 시군한테 지원하게끔 시키고 그래서 설계도 잘못되어 있고 그걸 추진한 거 보니까 10몇 년 동안에 도에서 추진을 한 90몇 억이에요. 90몇 억이면은 10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이 금액으로만 보면은 집 9채 10채도 제대로 못 지켜 10몇 년 동안 지수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설계를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군들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이걸 조정을 해서 제대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적어도 1년에 부여에 그래도 100가구 정도 그 다음에 공주에 100가구 정도 적어도 이게 10년 정도 지나면 한 1000가구 정도는 돼야 이게 원도심에 이 정도는 돼야 백제의 고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시군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간에 벽을 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서로가 죽는 그런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 설립을 통해서 제대로 그 관광 사업도 발굴 하고 연계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시간이 좀 10여 분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것을 마치고 지사님 최종 정리 말씀 후에 기자회견을 본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자분들이 깊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보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도 있고 한데 걔도 많이 참아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제 입장 많이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렇게 기자분들께서 6개월 동안 해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켜봐 주셨으니까 6개월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따가운 그런 비판도 해주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쉴 때에 인선 7기보다는 더 기자분들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겠다. 또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충족이 좀 덜 된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송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